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CCTV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오. 두 명.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에이, 지금 돌아갔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있고 들어가 있던 거.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빙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쇠잔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공간적인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 정도를 색깔로 성취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구,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 17세기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다.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력. 그런데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게 실제라고? 저게 실제라고?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총각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저런 곳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 저 영상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고 미스터리 스폿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구슬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연출일 가능성이 있나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 스폿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옮겨놨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그 네, 그 똑같이 옮겨놨다고 해요. 네, 재현을. 저희 제작진이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캘리포니아로 가나요?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요? 렛츠고. 아 실험실이 있군요. 세상에 들어가시죠.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들. This is wild, man. Oh my God.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이 바로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공개됩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이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거 경사가 너무 졌는데.
그 오두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네요. 네. 야, 근데 진짜 약간 취한 느낌이다. 그렇죠. 다들 걸으시는 게 술 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어디가 잠깐만 여기가 내리막인데. 나는 일자로 걷는데 안 걸어주는 거 어떻게 남이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내가 이런 거 내리막이야.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멀미할 때 약간 멀미나는 약간 빙빙 도는 거 같아.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같은데? 나 마이클 잭슨. 네, 찍어줄게. 대박. 이거네. 조금 더. 오, 진짜. 대박. 잭슨이야. 오, 되나요? 오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위치를 느끼는 거는 사실 그 달팽이관 안 속에 있는 액체가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다, 뭐 누워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각과 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멀미 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서 있어도. 어지럽거든요. 나도 계속 어지럽죠. 어지러워 보이시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지금 네. 오르막 경사로 저희가 홈을 파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중력을 거스른다는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강도현 씨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네. 공이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서 살짝 굴려보시면은 살짝 놔보세요. 공을 홈에다 살짝 놔보시면은 여기가 오르막이야. 네. 가라고 살짝 할까요? 네 가라고 한번 설마. 살짝 밀어보시면 진짜로? 다시 한번 살짝 됩니다. 네. 여기가 내리막이야 지금? 네. 거스르네요.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오르막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지. 누가 봐도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이번에 존박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직접 성규 씨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왔는데. 내가 존박 씨한테 공을 두 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속으로 네. 그냥 살짝만 놔주세요. 네. 와,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누가 봐도 오르막이죠. 이쪽은 오르막인데. 내려가.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원두막도 이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제작진분들이 대단한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스터리 스팟에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의자로도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네, 의자로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서보시겠어요, 의자에? 의자 위에서라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존박. 존박님. 존박 씨 한번 아, 끝쪽으로 와서. 대박이야. 사진 찍어줘. 대박이야. 이게 더 신기한 건 존박 대박이야. 씨는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와, 진짜 신기해. 그래요? 이거 풀로 보면 더 신기해요. 궁금한데. 이게 평지에서 저렇게 의자 위에서 서 있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의자 위에서 그럼 존박 씨 한 번만 더 뒤로 돌아서 한번 편하게 있어 보세요. 뭐가 달라지게? 이렇게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 계시면 편해요? 네, 안정적이에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막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데.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막 받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피살사. 거의 피살사. 피살사탑이야. 거의 쏠리기 직전이야. 거의.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오두막은 구슬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존박 씨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서 있고 그치, 그 의자에서도 편안하다 그렇고. 그러고 네. 뭔가 중력이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특이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두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맞아요. 제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력 방향인 거죠. 네. 그게 중력 방향이고 오두막 전체가 그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눈은 이 오두막의 바닥면을 평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철봉에 삐딱하게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비스듬히 계시니까 약간 요기다니엘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공 그것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오르막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경에 의해서 그건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리막이었던 거죠. 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제주도로 제주도에. 네. 인도의 도로 미스터리어스 로드. 저기 딱 보면 올라가는 길이죠, 맞죠? 올라가는 길. 오, 이거 속도 짱 빨라. 오, 가다. 이야, 중립 넣었고. 자, 발 째주세요. 자, 지금 중립 뗐고, 브레이크도 뗐거든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 오, 가다. 차는 열심히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깨비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도로가 보통 한 번씩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 화면에서 봤는데 물병 놓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굴러가죠. 네, 굴러가. 도깨비도로의 대부분은 탁 트인 곳에 있어요. 탁 트인 멀리까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리막 길이고 여기가 평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서 있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평지라고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은 물건을 놔두면 물병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도깨비도로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스터리 스폿의 또 다른 마법 같은 공간. 분명 수평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서는 위치에 따라 두 사람의 키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미스터리한 현상. 널빤지의 비밀이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밝혀집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오두막 밖에 이런 경사로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사로가 있죠. 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네, 쭉 아래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도 경사로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성규 씨의 키가 얼마죠? 제가 한 86.5 정도 됩니다. 존박 씨는 어떻게 되시나요? 80이요. 180이요? 네. 그럼 장성규 씨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한번 자연스럽게 서보시고 네. 그다음에 존박 씨가 이번에는 왼쪽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한번 서보시고요. 지금 아까 장성규 씨가 이런 조금 더 키가 크시니까 내가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요, 형? 엄청 큰데? 거인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원래도 커 보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더 훨씬. 위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나 너무 신기해. 되게 차이 많이 나 보인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엄청 극대화돼서 커 보이고. 지금 위치를 둘 분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바꿔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리로 가면은 내가 작아 보이는 건가? 그러면 둘이 비슷해 보이려나? 오? 오? 존박이다. 저더 보여. 똑같은데? 둘이 키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서도? 잠깐만, 그렇게 서서 신기하다. 앞에 봐봐요. 오, 이렇게 보면 평지가 맞아. 평지가 맞아. 웃긴다. 네. 아까 널빤지에서 했던 실험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두 분이 위치를 바꾸니까 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서봤잖아요, 전박 네. 씨랑. 근데 눈높이가 아예 달라져요. 그죠, 그죠. 뭐 배경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더 작게 보이고 더 높이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거 설명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자칠판에 좀 적으면서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칠판도 있군요. 프로가 있네. 근데 우리 눈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두 분이 수평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보이는 배경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분은 여기로만 판단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높이가 손해 보는 키의 길이. 그렇죠? 예, 얼만큼 손해 보게 되냐면 이 L 탄젠트 세타거든요. 탄젠트를 보네, 여기서. TVN에서 탄젠트를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둘이 배경 없이 생각해 보자. 아, 서로 봤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도 눈높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맞아.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의 길을 비교하는 걸로 일단 우리 뇌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 진짜? 근데 만약에 눈을 다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둘이 여기 쓰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착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배경이 전혀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앞에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예. 배경이 이미 다 배경이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오, 신기하다. 이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면 네. 뒤에가 큰데. 훨씬. 예, 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3차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뒤에 있는 괴물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멀리 있는데도 저 크기로 보이려면 실제 크기는 훨씬 더 크다고 우리 뇌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순간 그냥- 하면서 이걸 보면서 아, 뒤가 훨씬 크다라고 또 판단해요. 원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신기하다. 그거를 다 계산해서 바로 보는 순간 그렇게 예, 생각해서 우리 뇌가 써버리는 그거를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뇌가 되게 네. 바쁘네. 신기하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건데 여기선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친구는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 방금 우리가 본 원근감과 관련된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폰조. 무슨 뜻이에요, 폰조는? 그 폰조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그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의 그 이름을 따서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요. 원근감을 나타낼 때 사다리꼴 모양의 같은 길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달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지금 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차가 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진짜 말도 안 딱 된다. 보면은 왼쪽 게 경차고 오른쪽 거의 SUV거든요. 그런 거 같죠. 러시아 인형처럼 한 명씩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고 맞아, 맞아, 딱 맞아.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같은 사이즈예요. 폰조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절대적인 크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배경의 비밀 말고도 과학적으로 숨겨진 비밀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널빤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생활에 이롭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모양이나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의 모양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칠해놓는 거예요. 거군요. 이렇게 칠하면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거든요. 페인트 칠만 교묘하게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가 공중에 붕 떠 있나라고 해가지고 그러게요. 일단 멈추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게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을 구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착시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스터리 스폿에서 포착된 신기한 모습들은 실제로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배경을 이용한 착시 현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거 또 있으실까요? I got almost to the very end right there. Oh my gosh. Wow. 태어나기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Up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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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면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Few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겁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은 이거 재밌네요. 나리 개나리.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 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정갈한 한정식까지.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인셉션이네요. 그리고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감을 다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드디어 오늘의 첫 암시 장소에 도착한 실험 참가자. 낯선 공간을 둘러보는데 사실 5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오늘 실험을 단순 심리 테스트로만 알고 있는 상황. 대장금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실험 도우미 장금이의 손길로 한상 차림이 차려지고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과연 시각적 암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기억 암시 2단계 청각적 BGM 암시. 트는구나. 그럼 OST. OST 들면 끝나죠.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잠금이죠, 전세.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바로 후각적 암시. 조선시대 의녀 장금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약재를 두고 자연스럽게 향을 느끼게 했다. 후각적 암시까지 완료! 마지막 4단계 암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현재의 경험부터 내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까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생의 문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바로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의 상황 유도. 두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과연 그 결과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떠올린다. 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의 힘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이요.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죠? 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 나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요. 나는 대장님.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관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주변이 밝은 거 있나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요. 그 햇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이 예뻐요. 네. 햇-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행복해 보인다. 풀들이 들려 있어요.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어.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죠? 네. 혼자 있나요? 여럿이 있나요?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장금. 장금. 장금이란 사람이 있고 또 금미. 금미. 그리고요. 저.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군요. 장금의 얼굴을 한번 느껴볼까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 형. 코가 낮고. 코가 낮고. 낮아. 미인형은 아닌 것 같아요. 미인형이죠.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심리 심상법과 최면을 통해 전생 기억에 몰입했던 실험 참가자들. 암시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마치 자신의 실제 기억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장금을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을 떠올렸다. 미리 암시받은 기억의 결과인 것.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암시를 받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없었던 일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게 세요.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애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영애. 네. 거기서 그 이영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맞아. 했던 그 명대사.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라면 먹고 갈래.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고. 먹고 갈래가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그냥 먹을래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마지막.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그렇죠.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일비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나온다. 멘붕이야. 자 여기서 나오나?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일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은 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와우. 근데 신기해. 저렇게 뜬다고? 단순한 트릭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Oh my. 중력을 무시한 채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슨 왜 저렇게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그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2009년이면 최근인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는데 강아지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떠 있어요. 사람 떠 있는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에 높이도 놀란 되게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시 내려왔어.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제가 뭐 전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갖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없었죠.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딘가에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이시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좀 가능해질까요? 과학적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되나요? 공학 박사이자 SF를 즐겨 쓰는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백투더 퓨처 너무 백투더 좋아하죠. 퓨처 2편 보면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떠 있는데? 떠 있어요. 공중에.
뭐가 김이 나오는 건 뭘까? 사람이 탔는데도. 약간 자기 부상 열차처럼. 오, 진짜. 뭐야, 물 위로 떠가는 거야, 지금? 그렇대. 자석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와,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저게 타보고 싶어도 호버보드를 타고 저렇게 뜰 수 있는 곳은 딱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땅하고. 그 이유가 이게 있는데요. 뭐가 있군요. 아까 그 호버보드에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네네. 아마 액체 질소 같은 걸 거예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영하 200도 정도예요. 정확하진 않죠. 200도 정도인데요. 그 온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물질 중에 어떤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밑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초전도체가 이 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게 돼서 그냥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자석만 있고 저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호버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타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고요. 올라가면 또 약해져서 딱 적당한 높이로 딱 떠 있어요. 계속 그대로의 높이, 균일한 맞아요, 높이에서. 그냥 자석이군요, 그냥. 예, 밑에가 자석이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죠. 아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던데. 그 밑에도 자석이 있겠죠. 밑에 그러면. 있는 거죠. 물 바닥에도. 그렇네. 열심히 사네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정박 씨? 호버보드 좀 팔아보려고. 당황하네요. 그럼 자석 없이 아무 곳에서나 공중부양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약간 이런 제트 엔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엔진을 가동해서 뭔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 몸에 제트 엔진을 붙여가지고 날아오르는 1인승 비행기 같은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선보인 지는 제법 오래됐었습니다. 오, 진짜? 야, 지금 봐도 신기한데. 나는 거예요? 84년도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죠? 저도 기억나요. 진짜 놀랍다. 아니 사실 지금에야 한강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래로 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왜죠? 84년도에 저런 영상이. 신기하다. 최근에는 이 제트보드 실험적으로 만든 이분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내가 제트보드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다. 꽤 빠르네요. 나라라 슈퍼보드 아니에요? 그러게. 오, 110마일이면 170, 80km 거의 200km 준하는 오, 멋있다. 하늘을 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막 정신을 집중하고 막 온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정도 뜹니다, 사람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게 그래도 연료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기착지에서 쉬어가지고 연료를 재보급하고 건너가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정말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또 새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물리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 준비하신 건지.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게 네. 지금 상자랑. 공구 세트도 있고. 네.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거요. 이렇게. 먼저 저 장성규 씨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네네. 이 가방을 한번 위로 들어봐 주세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건가? 위로 들면 될까요? 예, 위로 들면 됩니다.
가방이 밑에 아. 책상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네요. 붙어있네요. 무거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번 존박 씨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겁죠? 무거워. 예. 10kg 돼 보이는데. 예, 그럼 다음에는 장도연 씨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거울 텐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쉽게 들리죠? 아까 두 분은 못 드셨고. 궁금한데? 우리가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자, 오픈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떠 있어요 지금? 뭐야? 뭐야? 떠 있어 여기. 밑에 해봐도 돼요? 예, 이 종이로 아래쪽을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우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보드가 이렇게 보이나? 예. 이쪽. 우와. 위에도. 무서워요. 손 없어요? 손? 와이 없어요? 없어요. 와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기하다. 와. 뭐야? 어떻게 이게 돼? 이게 궁중 음식이 아니라 공중 음식입니다. 궁중 음식이 아니라 공중 음식입니다. 공중식이군요. 오. 신기하다. 그럼 이거를 여기 올려놔도 뜨나요? 될 겁니다. 예. 아, 근데 무게가 조심해서 달라져도? 정 가운데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해봐도 돼요? 하나 더. 아니, 하지 마. 빵 쌓기. 어떻게 빵이나 저 케이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중 부양의 가능성은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네. 그 자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화분이 앞에서 우리 보셨던 네.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영구 자석 그리고 전자석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화분 부분의 아랫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은 영구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그 밑에 이 판 아래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자석이 들어 있어요. 이 전자석은 이 위에 있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내서 자석을 만들어내서 그걸 밀어내는 역할이고요. 근데 밀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둘레에는 또 영구 자석을 둬요. 아, 그래서 이게 예, 그 영구 아, 자석은 이 잡아당기는 중간에만.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영구 자석들이 이 원 모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똑같은 힘으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